자, 이번에는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과거 물질은요, 입자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 입자 개념이었던 물질이 파동 개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반대로 이 물질, 즉 입자라고 알고 있던 이 물질도 파동의 성질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가설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물질도 파동과 같은 성질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요. 즉 물질이 파동성을 나타낼 때 입자예요. 물질 입자가 파동성의 성질을 나타내요. 요때 이 물질에서 나타나는 이 파동, 이걸 갖다가 물질파라고 한 겁니다.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브로이파의 파장이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거 가지고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일단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상대론적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입자 미세계란 말이에요. 미세계에 들어가니까 상대론적 관점에서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관점에서 운동량과 운동에너지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에너지는요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증명만 해드리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성 이론을 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지 질량과 운동 질량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그럴 때 요 에너지는 정지 질량일 때는 mc 제곱이 되지만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마 mc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됐죠? 자, 그래 놓고 이 감마는 뭐였어요? 요거 m0입니다. 예, 거꾸로 됐습니다. m하고 m0하고는 감마 차이가 났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감마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거였죠? 루트 1 나누기 요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감마였단 말이에요. 요거 분의 1이 감마였단 말이에요. 상대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량은요?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운동량도 mv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지 질량으로 하면요. 감마 m0 v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면요. m0 v 되고요. 나누기 루트 1 빼기 v제곱 c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봅시다. 만약에 m0가 요겁니다.
요거랑 요거 한번 봐보세요. M0가 0이고 속력이 광속보다 무지하게 작아요. 이거이면요. M0가 0이니까 무조건 0이죠. 그렇죠? 속력이 무지하게 작으면요. 뭐예요, 이거? C제곱분의 1 형태죠. 그러니까는 무한대분의 C가 무한대로 가죠. 이건 0이 되고요. 이건 거의 0이 되고요. 거의 0 나오고요. 1 빼기 0이니까 1. 분의 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2도 0 되고요. 운동량도 0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광속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질량이 없는 입자는 운동량과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변화시켜 봅시다. M0는 0이에요. 0이고 V가 거의 광속에 가까워져요. 이거이면 어떻게 될까? 물체가 광속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럼 이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요게 거의 C와 같아진다면, V가 C와 같아진다면 이거 1이죠. 1 빼기 1은 0이죠. 0분의 네 목골이 되죠. M0는 0이더라도. 그렇죠?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에요. 분모가 0인 형태는요, 부정형이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부정형이라는 얘기는요, E와 P는 어떤 값이든 된다 이겁니다. 부정형은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오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떤 값이든 같다는 얘기는 이거 보세요. 요거 요게 0인데 질량이 0인 입자가 존재하게 되죠. 질량은 0인데 어떤 값이든 갖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M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봅시다. M에다가 0을 넣으면 질량이 0인 입자가 나오니까 M에다가 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 제곱은 PC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E는 PC예요. 그런데 광자 에너지 E는 뭐였어요? HF였죠? 그렇죠? 그러면 HF는 PC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P는 C분의 HF예요. 됐어요? P는 C분의 HF예요. 맞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C는 바로 뭐예요? C는 람다 곱하기 F 분의 HF. 그 FF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P는 람다분의 H죠. 그럼 이거와 이거랑 자리 바꿔놓으니까 파장은 P분의 H라고 하는 요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드브로이 물질파. 됐습니까? 그럼 물질파예요. 만약에 이게 전자라고 하면 전자 질량 넣으면 되죠. 전자의 운동량. 그러면 그 운동량을 갖는 전자의 파장이 나오죠. 보세요. 만약에 전자라면 이 P는 전자 질량 곱하기 전자의 속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변화를 못 시키고 대신에 속도를 변화시켜주면 전자의 운동량이 나오죠. 운동량이 나오면 그때의 파장이 결정되죠. 물질의 파장이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의 파장이 요거를 어떻게 결정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자, 이게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즉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나서 데이비슨과 거머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데이비슨과 거머가 어떻게 했냐면 니켈을 놓고 이쪽에서 전자선을 쏴요. 즉 전자를 보내는 겁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전자를. 그럼 전자가 땅 부딪혀서 튕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다 이제 검출기를 놓은 거예요. 탕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 검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검출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튀어나온 거를 어떤 각도에서 검출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찾으면서 튀어나온 전자의 세기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이 이거예요. 전자선 튀어나온 거, 이게 기준선이에요. 여기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이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왔을 때 검출기가 여기서부터 90도까지 움직이죠. 90도까지 이렇게 움직이죠. 90도. 이렇게. 여기가 90도예요. 기준선 여기가 0도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형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세기, 튀어나온 전자의 산란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출을 했더니 30도, 60도, 여기에 30도 선, 여기서부터 30도, 여기서부터 60도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했더니 전자가 이렇게 검출이 되다가 다시 각도가 30도에서 커지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세기가 세지더래요. 세지다가 여기가 60도가 아니라 50도 정도 됐을 때, 약 50도. 세타가 약 50도 정도 됐을 때 최대로 나오고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들더래요. 이렇게 줄어들더래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럼 이걸 보면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세기를 또 변화시켜 준 겁니다. 변화시켜 주면서 언제 가장 많이 나온가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자선의 세기를 약 54V의 전압으로 전자를 가속했을 경우에 이 나오는 50도에서 나오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 전자의 수가 가장 많다는 걸 찾은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장 많다는 얘기는 세기가 보강간섭이라는 거죠. 여기서 튀어나올 때 그냥 튀어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가장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튀어나온 전자들끼리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입자라면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없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뭐여야 돼요? 에너지, 파동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파동. 세기가 이렇게 세진다는 얘기는 합쳐져서 에너지가 증폭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건 파동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을 비췄는데 그러면 파동적 성질의 세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질이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물질파 이론이 증명이 된 겁니다. 됐어요? 또 다른 증명은 톰슨이 엑선 실험을 통해서도 했어요. 톰슨이 슬릿을 통해서, 단일 슬릿이에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조그맣게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엑선을 입사시켜요. 그럼 구멍을 통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이쪽에다 스크린 놓고 동그란 구멍을 통해서 갔더니만 이 스크린상에 원형의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기더래요. 이 원형의 무늬가. 그럼 뭐 한 거예요? 밝고 어두운 게 생겼다는 얘기는 간섭이라는 거예요. 세기가 세지고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파동의 간섭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 구멍을 통해서 나간 액선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바로 회절을 통한 간섭을 일어난 거예요. 회절. 회절이 뭐였습니까? 갈라진 틈이나 모서리 부분에서 휘어져 나가는 거죠.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이렇게 휘어져 나가가지고 서로
서로 입자들이 휘어져 나와서 이렇게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간섭이 일어나서 밝고 어두운 게 무늬가 생겼단 말이에요. 동그란 원무늬가. 이걸 가지고도 물질이라고 하는 게 파동적 성질을 갖는구나 라는 것도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다 이용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전자현미경, 거기에 이걸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요. 그렇죠?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난 작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전자현미경이에요. 그럼 눈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구분하기 힘든 것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구분이 가능해요. 그건 왜 그러냐? 파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보다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이 작거든요. 그걸 이용한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럼 봅시다. 두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구를 딱 켜놓고 빛이 이렇게 나와요. 전구가 있어요. 이 두 물체가 아주 멀리 있으면 우리 눈에는 이 두 물체가 마치 한 개의 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한 개의 점처럼 보이던 거를 망원경으로 보면은 두 개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겹쳐져 있는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분해능이라고 해요. 겹쳐진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분해능이에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는 하나처럼 보이니까 분해능이 적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낼 수 있냐? 즉 이거예요. 여기 여러 개 파장이 와서 합쳐지면 밝고 어두운 게 나타나서 아주 밝게 보여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우리 눈에는 여기서 나온 빛과 여기서 나온 빛이 합쳐지니까 우리 눈에는 밝게 그냥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걸 여기다 적용시켜 볼게요. 여기다 앞에다가 구멍을 뚫은 슬릿을 놔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나온 파장이 있을 거고 이쪽에서 나온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나온 파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나온 파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파장이 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합쳐지니까 여긴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고 약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근접해서 두 개의 에너지파가 이렇게 돼 있는 에너지파가 거의 이렇게 근접해서 있다면 이거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합쳐져서 전체가 하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합쳐져서 만약에 합쳐진 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쪽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마치 하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회절이 잘 일어나면 안 돼요. 회절이 일어나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쪽에서 나온 빛과 이쪽에서 나온 빛이 회절이 일어나서 휘어져서 나오면 서로 겹치게 되니까 회절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멍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구멍이 크면 회절이 잘 안 일어나냐? 이거는 파동의 진행 과정에서 그 원리를 배우셔야 되는데 물리학원에서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멍이 크면 회절이 안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까지 하려면 뭐 레일리 기준이라는 게 어쩌느니 한 것 이론도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물리학원 기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크고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분해능이 커져요. 겹쳐지질 않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이 분해능과 관련해서 이제 전자현미경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분해능에 관해서 자, 추가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분해능은 겹쳐진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개의 파장이 합쳐지면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최대한 합쳐지지 않게끔 해야 되죠. 그렇죠? 최대한 합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회절이 잘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회절이 안 일어나야 돼요. 여러 개의 파장이 오더라도 회절이 일어나서 겹쳐지면 안 되니까 회절이 안 일어나는 파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회절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요 구멍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어요. 또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렇죠? 파장이 짧은 거를 이용하면 그러면 겹쳐진 거를 나누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짧으면 겹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겹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거를 우리가 이용하면 반사돼서 나온 거를 봤을 때 겹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구분이 가세요? 파장이 긴 거를 이용하면, 자, 이 물체에다가 파장이 긴 거를 이용해서 반사돼서 나올 때는 그 파장이 긴 것들이 회절이 일어나서 겹쳐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으니까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거를 이용하면요, 반사돼서 나온 것도 겹쳐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회절이 잘 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회절이 잘 안 일어날 테니까 겹쳐지지가 않을 거고 구분을 잘 해낼 거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파장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파장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걸로 됩니다. 정지전압이요. 정지전압이요. 운동에너지는 엘렉트론 볼트라고 했죠. 광전효과에서 했습니다. 정지전압. 이거는 바로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이걸 운동량으로 나타내면요, p 제곱 2m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관계에서 p는요, 뭐가 돼요? 루트 2m 엘렉트론 볼트예요. 전압값을 조절하면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드브로이 파장 람다는 p분의 h에서 요 값을 조절할 수 있다면 물질파의 파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을 조절하면서 분해능을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P는 mv분의 1이죠. mv분의 h죠. 근데 P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루트 2m 엘렉트론 볼트분의 플랑크 상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엘렉트론 볼트가 뭐예요? 운동에너지죠. 그럼 2분의 1 2m 운동에너지 분의 플랑크 상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파장값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이 파장값을 변화시켜주면서 이용한 게 바로 전자현미경이에요. 이 전자현미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투가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요. TEM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SEM이라고 합니다.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자, 두 개가 좀 달라요. 투가는요, 투가 무슨 뜻이에요? 뚫고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뚫고 들어갈 때 전자의 속력이 만약에 이거요, 뚫고 들어가는 건데, 뚫고 들어갈 때 전자의 속력이 변한단 말이에요. 속력이 변해서 속력이 만약에 느려지면, 속력이 느려지면요, 파장이 커지죠. 파장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파장이 증가해요. 파장이 증가하면 회절이 잘 일어나서 분해능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력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검출하고자 하는 시료를 최대한 얇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주사현미경은요? 이 주사현미경은 비춰주는 전자선요,
시료 전체 표면에 쭉 조여줍니다. 자, 이게 시료라고 하면은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다 이렇게 쫙 조여요. 전체에다 쫙 조입니다. 전체에다 쫙 조여서 어떻게 해요? 튀어나온 전자를 관측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튀어나온 전자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 전도성이 그래서 시료가 좋아야 돼요. 전자가 안 튀어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낮은 생물 시료 같은 경우에는 표면을 금속으로 얇게 코팅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고배율이냐 라고 했을 때는 투과전자 현미경이 고배율이에요. 이게 배율이 좀 낮아요, 주사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 전체 표면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 물체의 표면적 구조, 즉 삼천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브로이 파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자현미경에서 요 값을, 즉 요 값을 조절해주면서 파장을 결정시켜줘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분해능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이중성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입자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마찬가지로 물질도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물리학 1의 이론 내용은 설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